행정법 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구역과 주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역의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에서 해결할 때는 그게 불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공유수민을 매립했다. 예컨대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매립지가 육지로서 탄생한 경우에 그 매립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관할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매립지에 관할권을 지정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행정안전부 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관할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불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또 불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에 와서는 주민이 가지는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에 대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그 다음에 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치행정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권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과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통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으로서 주민감사청구권, 그 다음에 주민소송, 그리고 주민소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아울러서 그 정보공개 청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법 자체에 상세하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핵심적인 어떤 골격 이런 부분만 머리에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법령을 찾아서 보완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0페이지에 있는 관련 사례 연구 1번을 보면은 문제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그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을 의결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이송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보니까 이 부평구 의회의 이러한 그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안이 이게 뭔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의결을 하라 해서 제의를 하고, 제의를 요구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 부평구 의회가 이걸 의결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걸 받고 부평구청장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를 부평구 의회로 해가지고 이 조례의 내용이 무효다. 그래서 조례 무효 확인소를 대법원에도 소를 제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상기할 거는 뒤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이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장이 그 위법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다가 제기한 소송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장이라는 기관이
지방의회라는 기관이 제정한 조례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무효합의 소송을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기관과 기관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거를 기관 소송이라고 합니다. 기관 소송.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알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위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민투표할 때 여러분 주민투표를 어떤 경우에 하는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요한 예를 들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폐지 분합이나 어떤 공공 시설의 설치 같은 중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에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그런 주민투표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와 아울러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민투표에 붙이기가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 이 법령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 뭐 재판 중의 사항도 포함돼요. 법령에 위반되고, 두 번째는 생각하시는 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관할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국가의 일이라든지 국가사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러서 다시 기억을 한번 환기시켜 보기 바랍니다. 이 주민투표에 붙이기에 부적합한 사항, 법령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어떤 조직이나 행정기구의 설치, 뭐 인사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뭐 사유료, 수수료, 지방세 부과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 어떤 재산, 예산 결산 같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주민들이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이 조례안에는 주민투표 실시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지자체 창의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는 법령을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관과 지방의회라는 기관 사이에는 기관이 서로 상호 독립되어서 법령이 정한 그 룰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단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하고, 또 국가의 어떤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부담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민이나 지방의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주민투표를 실시할까 말까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인 결정, 재량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주민투표 실시 시기 절차 그런 내용과 함께 지자체장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거는 주민투표 회부가 기속행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지방자치법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경로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강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지방의회가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법이라는 법령을 위반한 조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상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1번 문제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소송의 종류가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안과 조례 위법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 조례가 위법하려고 되는데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어야 되고 또는 그 조례가 법령에 보면은 이 조례로 조례란다 그 주민투표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방자치법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가 부적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령을 위반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인데 조례에서 하위에 있는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조례에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로 한 것은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죠. 그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한 것이고 또 이 보통 이제 그 규범이 위법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 의결 취소 소송이 아니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다. 이제 이런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도 있고 또 미처 공부하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관련된 보완되는 내용을 공부하면 이런 퍼즐이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사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이 광주광역시 공직소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요 사안에는 광주광역시 시장이 시의회에 대해서 바로 제의요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제 이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제의를 해라. 이게 이 광주광역시 공직소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내용에 위법한 점이 있으므로 제의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대부분의 제의 요구하거나 또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독기관인 이 사안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는데 행정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제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기관의 제의 요구 지시에 따라서 그 제의 요구를 하고 또 제의 요구를 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하니까 대부분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기관 소송이 된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의회라는 기관의 조례 의결이 무효다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관 소송이고요. 여기 이제 이 조례안이 왜 위법한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게 주민 소환에 관한 그런 권리는 지금 주민소환법이라는 법률이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또는 제정되어 있다더라도 그 세부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이렇게 가정을 여러분 해보시면은 우선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소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것인데 왜 이게 위법하냐 하면은 우리가 헌법에 보면 118조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118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조직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법률도 그래도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과 지위나 이런 것들을 박탈한 거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에는 인사도 포함되니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만약에 이제 법률이 주민소환법 법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조례에 제정도 위임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법률이 만들어지지 법률에서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선출직 공직자의 어떤 그 소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신분을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한 범위를 정한 위임이 없이 조례로 이런 사항을 제정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2번 문제 밑에 1번, 2번 거기 있죠. 1번 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그 소환 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자격박탈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선출직 공무원 이것도 조직이니까요. 장이라든지 의원이 그런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거고 법률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가?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은 구체적인 위임이 되는데 지금 전혀 위임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주민소환 제도를 조례로서 정할 때 위임한 조항이 존재하는가? 그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조례가 잘못된 점은 이런 주민 소환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그 사무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관여하도록 조례에서 정해놨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 요구서의 접수, 소환 요구를 위한 서면, 소환 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다음에 조례는 공판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 소환에 관한 투표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법률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 기타 법령에 관한 사무도 있거든요. 1, 2, 3, 4가 주민소환에 관한 그 내용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5호에 가면은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놨지 법령이 아니죠. 그래서 조례에서 함부로 법령 여기에 이 조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한 내용이죠. 아까 말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의해서 이 주민소환에 관한 투표를 담당할 수가 법령이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정해놓은 것은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관리법의 그 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주민소환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서 투표에 관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조례가 조금 주제넘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사무를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 조례가 틀렸다는 겁니다.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법률로 정해질 사항을 주민소환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과 자격의 박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질 될 사항인데 조례로 정해놓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의 사항적 범위를 넘어갔죠. 이탈했다. 이렇게 해서 위법하다. 그 다음에 그 조례가 선거관리위원회법 보면 선거관리나 투표 같은 그런 업무를 해주려고 하면 어떤 다른 법령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법령이 아니라 조례는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선거관리위원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조례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A시에 사는 주민갑 등은 시장 을이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업무 추진비를 위법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갑 등이 시장 을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놨습니다. 이게 뭐 50회 행정고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시장 을이 자기 재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의 업무 추진비를 위법하게 지출했다. 이거는 위법한 재무행위라 회계행위라고 금방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구한다. 방지를 구한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손해가 끼친다면 손해 방지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주민소송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먼저 여러분이 생각나시고 또 그 전에 업무추진 위법 지출에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공부한 것 중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겠죠.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공개해라. 이렇게 해서 우선 여러분 생각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쓴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소송의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전제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먼저 감사를 청구해요.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를 어디다 청구하실까 이런 요건들이 나오죠. 여러분 부터 생각나죠. 정보공개 청구해본다. 그 다음 정보공개 청구에서 자료가 수집된다면 이거는 위법한 재무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이런 위법한 재무행위를 시정하거나 중지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하여금 그래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전체주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먼저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어디다 할까? 그 다음에 또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러한 사무 처리가 끝난 지 2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요건들을 여러분 생각해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업무 추진비를 위법하게 썼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언제냐, 2년이 경과했느냐 이런 걸 따져보고 요건이 있죠. 그렇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주민소환권이라는 게 있었죠. 위법한 재무 업무 추진비를 자기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거니까 이게 과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가? 이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우선 대상은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이 어떤 경우 할 수 있는가? 그 요건에 요건 사유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는 주민소환에는 어떤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패하거나 무능한 공직자를 해임시키는 사실은 재선거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소환법에는 이 주민소환 사유에 관한 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공직 선출공직자니까 공직자로 선거가 돼서 이제 취임한 지 예를 들면 1년 임기가 막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다거나 또는 1년 뒤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 주민소환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가 쭉 써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4번 문제도 이 지방의 한 시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 입찰에 들어갔다. 시장 B는 자신의 친척인 A가 계약제로 선정되도록 부하 공무원 정리를 시켜 낙찰 예정가를 탐지해서 이것도 이제 3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것도 낙찰하는 거니까 위법한 재무 회계 행위죠. 그게
주민소송에 보면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게 보면 재산의 그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17조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결리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해쳤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낙찰 예정가를 탐지해서 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먼저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그 주민소송을 제기라도 소송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뭐 위법한 혜택이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소송,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청구 등 이행소송,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듯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의무로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니까 주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자기들이 재정에 관한 의무가 있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공공시설을 이용했다면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라든지 그다음 지방행정 서비스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줘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재산이나 공공시설부터 뭐 일반인들이 받지 않는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부과할 의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행정처입니다. 지방자치 144조에 근거해서 이제 사용료 지금 방금 사용료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그 내용인데 140조가 거기에 근거해서 갑주식회사의 도로 정력료 부과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갑주식회사가 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할에 있는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처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갑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 도로 점유료 부과 처분이 예를 들면 잘못됐다. 잘못된 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점유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점유료를 부과했다거나 또는 점유료 부과 금액이 과도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 나왔으니까 5번하고 6번하고 이제 아울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방 자치단체든 어떤 국가든 간에 어떤 행정처분, 도로 점유료 부과가 처분입니다. 이런 도로 점유료 부과 처분이 있게 되면 이런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제기를 할 때는 위법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위법이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기간상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지만 무효가 아닌 하자가 중대에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에 불과한 경우는 반드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심판은 어디에 제기하느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방법이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처 자신에게 그거 좀 문제가 있으니 한번 제고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이의신청입니다. 그런 제도. 이 도로 점유료 부과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처분청 처분한 도로 점유료 부과 처분한 행정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의신청, 일반적인 이의신청, 요 6번에 말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행정심이 그 처분행정지 받아보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각결정은 앞에 한 처분이 맞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의신청 기각했다고 해서 그 기각결정이 별도의 어떤 처분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아니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의신청 해놓고, 그 처분청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기다리는 동안에, 예를 들면 90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나오고 90일이 지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해놓고 그냥 만연히 결과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6번에 관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부과 처분, 뭐 이제 또 수수료 부과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구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요게 90일이 되네. 60일 내에 알려야 되고,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의 어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의 신청하고 6번에서 말하는 이 전형적 이의 신청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 말고 그럼 행정심판도 가능하나 별도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의 신청을 결정하더라도 이거는 처분이 아니니까 원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인데 여기는 행정심판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의 신청의 어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있어서 이 법령에 지방자치법은 법률에서 특별한 어떤 구제 수단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서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6번이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이지만은 5번 문제 때문에 전형적인 이의 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갑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관할청이 거부를 하자 민원사무처리법상, 여기 전형적이죠. 민원사무처리법상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받았다. 그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하니까 기각 결정한다는 것은 그 관청이 어떤 거부 처분이 맞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종전 처분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처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거부 처분과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이 두 가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심판의 행정소송 처분을 대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 종전의 거부 처분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니까 별도의 어떤 처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이거는 소의 대상이 없다. 그래서 각하가 된다는 거고, 여기 거부 처분, 원래 처분했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요거는 이제 받아서 과연 거부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 위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또 보면 갑이 관할관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거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거부 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법은 어떤 판결할까 인정인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택 앞에 원처분이죠. 주택가승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인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는 우리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원처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거부 처분을 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하는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이것도 그 우리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각하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굉장히 조금 막 행정법에 대한 공부가 이런 부분을 아직 공부가 안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몇 번 듣다 보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른 부분 나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나온 김에 아울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